우아랍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아시죠? 요즘 젊은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저같이 한 30, 40대 분들은 모토로라 레이저 아주 옛날에 그 2G 폰 시대 때 그 당시에 엄청나게 많이 팔린 굉장히 얇은 핸드폰이었죠. 저도 예전에 그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모토로라 레이저 새롭게 나왔잖아요. 스마트폰인데 폴더블로 해가지고 나왔어요. 굉장히 신나가지고 새로운 제품이 계속 나오는 거 좋은 거니까 어쨌든 뭐 저는 사지는 않을 거지만 그냥 기분이 좋았어요. 레이저가 다시 나온다는 소리를 듣고요. 바로 어저께죠. 어제 삼성에서 언팩 행사가 열렸습니다. 삼성이 거기서 갤럭시 S10 다음 후속작으로 S20 플러스 S20 울트라를 발표를 했죠. 근데 그것만 발표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삼성 갤럭시 폴드 접히는 화면 그거를 팔면서 수많은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보완해가지고 갤럭시 Z 플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 갤럭시 S20도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거보다 더 재밌게 본 게 바로 요 플립폰이었어요. Z 플립. 와, 요거 정말 이쁘더라고요. 정말 사고 싶게 만들었더라고요. 이제 레이저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이 Z 플립을 보고 나서는 레이저에 대한 생각이 그냥 싸그리 없어졌어요. 그럼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레이저와 Z 플립 비교를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둘 다 되는 게 바로 요런 스마트폰인데 이렇게 반으로 접히는 거죠. 이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요거랑 뭐 똑같은데 이게 반으로 접히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어요. 그럼 우선 화면을 한번 보자고요. 화면은 우선 Z 플립이 6.7인치 올레드입니다. 그리고 레이저는 6.2인치 올레드죠.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Z 플립은 프레임이 거의 없이, 베젤이 거의 없이 화면이 꽉 차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가 이제 뚫려 있죠. 하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젤이 좀 있고 위에 또 베젤이 좀 두껍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면으로 본다면 삼성이 그냥 발라버렸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이저 폰의 화면은 접히고 피는 그 화면이 플라스틱 재질이에요. 갤럭시 폴드 첫 번째 그거랑 똑같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제가 여러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 화면 이렇게 접었을 때 거기에 그 중간에 힌지 부분에 틈이 있더라고요. 틈이 있어가지고 거기로 분명히 먼지나 모래 같은 게 들어갈 거다 라고 많이들 지적을 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몇 달만 지나면은 화면이 잘 고장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이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6.7인치 올레드인데 굉장히 얇은 유리를 댔어요. 유리를 대고 거기에다가 접히는 유리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리고 접었을 때 예전에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안 닫혔는데 이거는 완전히 딱 닫히더라고요. 그리고 그 힌지 부분에 틈도 다 어떻게 막았더라고요. 갤럭시 폴드가 처음 나왔을 때 힌지 안으로 화면 밑으로 이물질이 들어가가지고 화면이 깨지는 불량이 있어가지고 많은 곤욕을 치렀잖아요. 근데 요번에는 그 실패를 밑받침 삼아 요번에는 완전히 고쳐가지고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거 눌러보고 이 레이저 누르는 거랑 요 Z 플립 누르는 거랑 확연히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이 Z 플립을 누르면은 정말 유리를 누르는 듯한 탄탄하고 견고한 느낌을 받는 반면에 이 레이저를 누르면은 좀 이렇게 막 푹푹 들어가고 여성분들은 이게 손톱이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톱으로 누를 때 이게 좀 금방 깨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접었을 때 보는 화면은 레이저가 좀 더 큽니다. 2.7인치 올레드가 있고요. 그리고 Z 플립 같은 경우는 1인치짜리 카메라 옆에 굉장히 조그맣게 1인치로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올레드로 화면인데 이게 레이저보다 Z 플립이 훨씬 더 잘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크면 더 좋죠. 크면 더 좋지만 이 화면을 크게 줌으로 해가지고 레이저 폰 안에 부품을 굉장히 많이 차지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배터리 넣을 공간이 많이 없어져요.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화면을 1인치로 함으로 해서 배터리 넣을 공간을 더 확보를 한 거죠. 플립폰이 두 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를 한쪽에다 넣는 게 아니라 양쪽에다 넣어가지고 배터리 용량을 레이저보다 훨씬 크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CPU. 스마트폰 하면은 CPU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레이저는 올해 나온 핸드폰임에도 불구하고 좀 스냅드래곤 좀 오래된 스냅드래곤 710을 써요. 그리고 이 Z 플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새로운 CPU인 스냅드래곤 855 플러스를 쓰고 있죠. 이거는 갤럭시 S10에 들어가는 게 855거든요. 근데 플러스 사인을 붙인 거 보면은
S10보다 좀 더 빠른 프로세서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영락 없이 G 플립이 훨씬 좋다는 소리죠. CPU를 봤으면 용량을 봐야죠. 용량 같은 경우는 이 두 폰 다 이 SD 카드가 들어가는 슬롯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두 개로 돼 있어 가지고 다른 부품들이 많이 들어갈 자리가 없나 봐요. 용량은 넉넉합니다. G 플립 같은 경우에는 256GB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8GB 램이 들어가 있어요. 램이 8기가예요. 엄청난 거죠.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128GB 용량에 6GB 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저만 처음에 나왔을 때 두고 봤을 때는 꽤 괜찮은 스펙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제 나온 G 플립을 보고 나서는 뭐 장난 아니죠. 막 개 처발리고 있죠. 진짜 모토로라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레이저라는 핸드폰인데 좀 이 삼성을 만나가지고 좀 불쌍해 보이긴 합니다. 그럼 카메라를 보셔야죠. G 플립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카메라로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둘 다 12메가픽셀이고 메인 카메라가 있고요. 그러고 슈퍼 와이드 카메라가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는 10메가픽셀, 이렇게 해서 카메라가 3개가 달려 있어요. 하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카메라만 있고요. 16메가픽셀 메인 카메라 있고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는 5메가픽셀밖에 되지 않아요. 아시다시피 갤럭시 카메라의 성능은 정말 좋습니다. 제가 최근에 S10을 사가지고 요즘 들어서 많이 S10으로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고 다니는데요. 성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카메라에서도 뭐 말도 안 되게 발리는 중이죠. 이거 뭐 메인 카메라 플러스 와이드 카메라가 두 개나 있고 제일 쓸만한 카메라죠. 그리고 프론트 페이싱 카메라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영상을 많이 찍거든요. 저같이 이제 유튜브 하시는 분들은 10메가픽셀 정도 돼야지 잘 나오는데 5메가픽셀로는 뭐 택도 없습니다. 찍고 나면은 굉장히 좀 지저분하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5메가픽셀로 찍게 되면. 배터리도 굉장히 중요하죠. 핸드폰에 있어서 배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배터리도 이 G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을 때 양쪽으로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화면 1인치로 굉장히 작게 넣은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렇다 보니까 33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은 뭐 하루 종일 쓰는데 문제가 없죠. 하지만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앞에다가도 뭐 큰 화면도 놓고 뭐 그래가지고 배터리를 아마 한 군데다 넣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2510mAh 밖에 안 돼요. 엄청 차이 나죠. 적어도 요즘 핸드폰들은 보통 3000은 넘게 가지고 있는데, 특히 뭐 이렇게 큰 화면을 가진 핸드폰들이라면 3300 진짜 밀리앰프 이상은 돼줘야지 쓸만할 텐데 2500은 쓰다 보면은 하루가 안 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 이거 보고 진짜 뭐 레이저는 택도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G 플립, 삼성 G 플립, 삼성 갤럭시 G 플립은 1380불입니다. 작년에 출시한 갤럭시 폴드는 2400불, 거의 2400불 했잖아요. 그 거의 절반 가격입니다. 폴드가 첫 번째로 나온 거고 훨씬 크고 그렇지만 그래도 가격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레이저 같은 가격을 보세요. 레이저 같은 폰은 1500불이나 합니다. 가격 경쟁력에서도 밀려, 스펙에서도 밀려. 너무 개발렸어요. 레이저가 삼성한테 처참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토로라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 판매되는데요. 버라이전에서만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G 플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락 돼가지고 모든 캐리어에서 살 수가 있다고 해요.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날 바로 살 수가 있다고 해요. 벌써 물량 확보가 다 완벽하게 됐다는 소리죠. 와, 이거 보면은 핸드폰은 삼성이 짱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삼성 프레젠테이션을 보면서 스티브 잡스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기업들이 자신의 신제품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하는 프레젠테이션은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거의 처음으로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막 프레젠테이션 할 때 굉장히 앞에 앉아있는 사람과 같이 소통을 하면서 프레젠테이션을 자연스럽게 잘 이끌어 나갑니다. 하지만 삼성 이제 프레젠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딱딱하고 뭐 유머도 잘 안 맞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막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사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나와서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역시 영어가 그렇게
모국어도 아니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말씀만 하시고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에 보니까 거의 다 이제 외국 사람이 나와가지고 영어를 하면서 하더라고요. 근데 이 지플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분이 나와서 하는데 액센트가 완전히 이제 영국 액센트더라고요.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스티브 잡스의 그 엄청난 프레젠테이션에는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삼성은 뭐 스펙 가지고는 정말 핸드폰으로는 짱인데,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애플의 제품은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사는 제품인데, 근데 삼성은 머리로 생각해서는 삼성을 사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애플은 좀 감성적인 거를 움직여서 이제 제품을 사게 하는 것 같고, 근데 스펙 같은 거 보면은 머리로 로지컬리 계산하면은 삼성 사는 게 답이더라고요. 근데 모토로라 얘기하는데 애플까지 나왔네요. 솔직히 그 모토로라 좀 안타깝긴 해요. 모토로라 같은 경우에는 예전 이제 핸드폰 시장을 주름 잡고 있는 강자 중에 강자였지 않습니까, 예전에. 근데 이제 스마트폰 나오면서 이제 제대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뭐 퇴물됐죠. 한때는 이제 구글이 이 모토로라를 인수해가지고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했는데 구글도 손들었더라고요. 구글도 손들어서 그냥 내뱉었습니다. 엄청난 적자를 갖고 말이죠. 그래도 모토로라가 스마트폰 시장을 어느 정도 좀 가지고 가려고 굉장한 신제품을 내놓은 게 이제 바로 레이저인데, 삼성이 그냥 처발랐습니다. 어쩌면 좋아요. 게임도 안 되네요. 뭐 가격적인 면도 게임도 안 되고, 뭐 성능에서도 완전 처발리고, 삼성 최고. 네, 어떻게 오늘 영상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굉장히 테크 관련 제품들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런 프레젠테이션 나올 때마다 언팩 행사나 애플의 프레젠테이션 할 때마다 항상 보고 그러는데, 요번에 정말 역대급으로 삼성이 핸드폰을 잘 만들어가지고 가져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